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비를 시작하시거나 랩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비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비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이제 질문하셨던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최적의 경로값을 구하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 중에 이제 한 분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입력으로 1차원별 데이터가 인가가 되는데 이 1차원별 데이터의 원소는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스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싱크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서 원소가 총 6개인 1차원별 데이터가 입력을 인가했는데 여기에서 이 입력 데이터의 그 컨디션은 일단 소스 같은 경우는 값이 이 마지막 값이 항상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소스나 싱크에 표시된 값은 보통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통신을 할 때 사용하는 이제 IP 주소 포맷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소스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 자릿수가 항상 스텝 업, 그러니까 1 또는 뭐 1 이상으로 이제 증가하는 그런 입력 값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스가 여기에서는 이제 마지막이 2였는데 뭐 그 다음에 1이 나올 수는 없고요. 항상 2보다 큰 값인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4, 5, 6, 7 이렇게 증가하는 값이 반드시 소스의 입력으로 인가가 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소스 같은 경우는 중복된 IP 주소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항상 증가하는 형태로 인가가 되고요. 싱크 같은 경우는 이게 데이터가 일단은 얘도 소스하고 비슷하게 증가가 되는데 중간에 동일한 값이 존재할 수도 있는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력으로 얻고자 하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소스하고 싱크가 다음과 같이 쭉 있는데 2고 3이고 그 다음에 싱크하고 동일한 소스가 3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다음이 4가 되죠. 그리고 이 싱크 4에 해당하는 거와 동일한 게 소스 4가 있는데 여기에서 4에서 7로 가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소스 5 같은 경우도 7로 가죠. 그런데 지금 싱크 같은 경우는 이제 맨 마지막 자릿수가 7이 두 개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소스가 5에서 7로 가는 이 부분은 굳이 내가 최적의 경로를 계산할 때 사용하지 않고 바로 앞에서 4에서 7로 가는 이 경우만 취하고 싶은 그런 동작을 원하셨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 다음에는 소스 6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6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8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7도 8로 끝난다 했을 때 이 경우에는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경로는 원소값, 즉 원소값은 굳이 취하지 않고 첫 번째 원소값만 취해서 바로 6에서 8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값을 구하고 싶다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출력에서와 같이 소스 싱크 부분이 싱크 쪽에 값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값만 취하고 두 번째는 버리고 마찬가지 컨셉으로 다음과 같이 운영하는 어떤 그 알고리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구현하고 싶다고 이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돼서 간단하게 실습을 해볼 텐데요. 오늘 실습할 내용의 메인 VI 같은 경우는 하나의 화일 루프를 운영할 겁니다. 그런데 화일 루프의 입력으로 shift 레지스터를 하나 선언한 다음에 인풋에 해당하는 값을 shift 레지스터의 초기화로 선언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화일 루프 안에서는 서브 VI를 호출해서 서브 VI 입력으로 shift 레지스터 값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 서브 VI의 출력으로는 이제 1차원별 형태의 데이터와 그 다음에 불리언 인디케이터 값이 나오게 되겠는데 불리언 값을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시켜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일 루프가 정지가 되면은 shift 레지스터 값을 output이라고 하는
인디케이터의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겠는데요. 이때 이 서브 VI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면 서브 VI 이름은 서브 get optimal value.vi라고 하고요. 커넥터 펜은 인풋과 그 다음에 아웃풋 데이터, 그 다음에 피니시 물음표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인풋 데이터가 1차원별 형태로 인가하게 되면은 이 1차원별의 원소는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이 클러스터 값 중에서 관심 있는 거는 소스는 관심이 없고 싱크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포루프를 이용을 하고 포루프의 입력으로 1차원별을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오토 인덱싱 기능이 자동으로 활성화되고 포루프 안에서는 클러스터 원소를 뽑아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나는 싱크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싱크를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이용해서 취한 다음에 포루프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게 되면은 이 포루프의 출력으로는 싱크에 해당하는 원소만 가지고 있는 1차원별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관련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다시 이제 포루프를 운영할 텐데요. 자, 포루프의 루프 카운트 값은 이 1차원별의 원소 개수만큼 반복 수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루프 카운트 값을 인가한 이유는 뭐냐면 포루프의 입력으로 인가할 때 오토 인덱싱 기능을 비활성화하기 때문인데요. 즉 1차원별 그대로 인가한 다음에 별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 값과 그 다음 값을 비교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별 인덱스 함수에서 원소를 두 개를 뽑아낼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 값은 루프 반복 터미널 같은 경우는 0부터 1씩 증가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0이고요. 그 다음은 증가 함수를 이용을 해서 1을 증가시켜 주게 되면은 인덱스가 0인 값과 인덱스가 1인 값 두 개를 취하신 다음에 이 두 개가 같은지 여부를 체크할 겁니다. 만약에 같은 경우에는 그때 바로 포루프를 정지하도록 운영할 거고요. 이 포루프의 출력으로는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1 증가시킨 값을 출력으로 내보낼 겁니다. 그래서 포루프의 터널 모드를 마지막 값으로 해서 이 값을 취하게 되어 있고, 자, 이 값을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별로부터 삭제 함수를 이용해서 인덱스 값을 인가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 포루프에서 얻은 이 값에 해당하는 인덱스의 데이터만 뽑아서 제거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 데이터로는 중복된 데이터 하나를 버리는 거죠. 그리고 피니시 물음표 같은 경우는 이 관련된 값의 증가 함수를 이용하고 그 값이 이 인풋 데이터의 별 크기하고 동일한지 체크할 겁니다. 즉 결국에는 동일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싱크 값이 동일한 값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쪽 값과 그 다음에 인풋 데이터의 별 크기가 동일한 경우에 동일하거나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피니시 물음표 값을 참값으로 해서 실제 메인 VI에서 관련된 서브 VI를 호출할 때 화일 루프를 정지하는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제가 미리 폴더를 만들어 놨고 메인 VI에 해당하는 VI를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시간 관계상 인풋에 해당하는 컨트롤과 아웃풋에 해당하는 인디케이터를 만드는데 이제 여기서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놨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인풋 데이터도 제가 하드 코딩을 해서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자, 관련된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를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우선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별 실버를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사이즈를 적당하게 키우시고 다음으로는 클러스터를 하나 가져오신 다음에 클러스터 원소로는 문자열 입력 컨트롤이 두 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를 다음과 같이 넣으시고요. 여기에서 라벨을 뭐 소스라고 하시면 되겠고 관련된 걸 또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두 개를 선택하시고요. 이 부분을 싱크라고 하시겠고요. 그리고 테두리 누르신 다음에 자동 크기 조정해서 크기에 맞게 조정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라벨은 별도로 보이지 않게 하고 이 관련된 거를 배열의 원소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위에서 만든 것과 동일하게 쉽게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생략하고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블럭 다이그램에서 코드를 운영할 건데 메인 VI에서는 서브 VI를 하나 호출하는 식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적 경로값 구하기라고 하는 메인 VI를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하신 다음에 라벨을 파일 이름을 서브 get optimal value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브 VI를 운영할 때는 항상 기계적으로 하는 게 있죠.
우측 상단에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자, 아이콘 모양을 자, 드래그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X로 잘라내시겠고요. 자, 라인의 텍스트는 서브 get optimo opt ba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폰트 크기는 9로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아이콘 모양만 보더라도 이 관련된 서브 VI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게 되겠고,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에라 클러스터 입력과 자, 에라 클러스터 출력을 자,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넥터 펜을 왼쪽 하단과 자, 오른쪽 하단에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 왼쪽 상단과 오른쪽 상단에도 다음과 같이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블록 다이그램에서 이제 코드를 구현해 볼 텐데요. 우선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구조를 하나 크게 만들겠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자, 출력으로 관련된 값을 자, 에라가 없는 경우에도 에라 입력을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고, 자, 에라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 동작도 하지 않고 자, 입력 에라를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코드를 구현해 볼 텐데요. 자, 구현하고자 하는 코드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자, 싱크 값만 뽑아낼 겁니다. 그래서 자, 인풋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자, 포르프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포르프의 입력으로 관련된 값을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오토 인덱싱 기능이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자, 포르프의 자, 포르프 안에서는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이용해서 원소값 중에서 싱크에 해당하는 값만 뽑아낼 겁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이름으로 풀기 함수 이용해서 자, 싱크 값을 뽑아내고 출력으로 자,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포르프의 출력으로는 싱크 값을 원소로 갖고 있는 1차원별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뒤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관련된 자, 1차원별 데이터를 인접한 데이터 두 개의 값을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뒤에서 또 포르프를 운영할 텐데요. 이때 포르프의 입력으로는 오토 인덱싱 기능을 자, 활성화해 주겠고요. 그 다음에 포르프의 자, 반복 횟수를 선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열에서 배열 크기 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입력 배열에 대해서 배열 원소 개수만큼 자, 포르프를 반복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다음으로는 포르프 안에서는 이제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원소를 인접한 원소 두 개를 뽑아낼 거예요.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지금은 하나인데 자, 두 개를 뽑아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자,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첫 번째 인덱스로 인가해 주시겠고, 자,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증가 함수를 이용해서 1을 증가한 값을 두 번째 인덱스로 인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요. 그래서 자, 포르프를 운영할 때 자, 조건적이라고 하는 자, 조건 터미널을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르프를 중간에 정지하고 싶은 경우에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 자, 별의 원소값 두 개를 뽑아냈는데 이 두 개가 같은지 여부를 체크할 겁니다. 자, 같음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원소를 각각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어 정리를 하겠고요.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자, 포르프를 정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르프가 정지될 때는 이제 출력으로 어떤 값을 내보낼 거냐면 자, 인덱스 값을 내보낼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터널 모드를 마지막 값으로 자, 내보내 주도록 하겠고요. 중간 값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값만 취하도록 하겠고요. 포르프 사이즈를 좀 줄이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인풋 데이터에서 이 관련된 인덱스에 해당하는 원소를 제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배열로부터 삭제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자,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배열로부터 삭제 함수의 입력으로 자, 인풋 데이터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인덱스 값을 다음과 같이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값을 자 아웃풋이라고 하는 인디케이터에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 화일 이제 메인 VI에서 이 관련된 서브 VI를 운영을 할 때 이제 화일 루프를 정지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 줄 텐데요. 그 조건은 이 인덱스 값에 다시 증가함수를 이용을 해서 2를 더하고요. 2를 더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인풋 데이터에 대한 자 별 크기 정보하고 크기를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자 별 크기 함수를 이용하고 이 두 개의 크기를 이제 비교 카테고리에서 자 크거나 같음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체크를 할 겁니다. 관련된 값과 자 인풋 데이터의 자 별 크기 값을 비교를 해서 만약에 이 위의 값이 더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드시고요. 피니시 물음표라고 하는 불리언 인디케이터의 출력으로 자 내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블록 다이그램 코드는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프론트 패널에서 자 피니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관련된 부분도 커넥터 펜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서도 보면은 인풋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들어왔을 때 자 실행하시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싱크가 같은 게 여기가 있죠. 그런데 자 두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금 제거가 됐죠. 첫 번째에 해당하는 자 10.6과 10.8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같기 때문에 제거를 하는 동작을 자 수행을 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메인 VI에서 관련된 서브 VI를 자 호출을 해서 코드를 마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일 루프를 하나 운영하도록 하겠고요. 화일 루프에 자 시프트 레지스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프트 레지스터에 자 입력 값으로 인풋 데이터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자 서브 VI 입력으로 시프트 레지스터 값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 자 여기에서 출력을 다시 시프트 레지스터로 인가해 주고, 자 피니시 물음표 값을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으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필요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동작이 잘 되는지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컨트롤 팔레트 닫겠고요. 그리고 서브 VI에 대해서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도 좀 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VI를 아래쪽으로 하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실제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행하면 출력으로는 자 첫 번째는 자 2, 3, 그 다음에 3이 지금 보면은 싱크 쪽을 보시게 되면은 같은 게 지금 88로 두 개가 있죠. 그런데 첫 번째 거만 취하고 두 번째 거는 버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자 없어지게 되었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중간에 여기를 4로 해볼까요? 자 4로 하고 자 실행하시게 되면은 이 텀이 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3, 4 있고 4, 4는 여기 없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도 한번 4로 해볼까요? 자 하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도 보면은 자 뒤에 두 개는 자 버리고 첫 번째 것만 취한 거죠. 그래서 최적의 경로값에 해당하는 자 2, 4, 그 다음에 5, 7,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6, 8만 선택을 하고 7, 8은 버리게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자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이제 질문하셨던 1차원 배열의 입력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최적의 경로값을 구하는 간단한 알고리즘을 자 시습을 통해서 구현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